체벌을 왜 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우리도 맞고 컸지만 문제 없이 잘 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서요. 라고 대부분이 답을 하셔요. 그런데 네, 안녕하세요. 유민지 육아상담소 유민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매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 훈육과 체벌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언제 많이 받냐면요. 강연장에 갔을 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일 거잖아요. 물론 체벌을 하는 본인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대체로 배우자가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옛날에 부모에게 받은 교육의 방식에서 체벌이 가정교육이라는 그 범주 내에서 허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현재에도 내 자식을 교육한다는 전제하에 좀 경계심 없이 훈육을 할 때 정도와 필요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도 체벌을 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훈육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체벌은 괜찮을까요? 또는 우리도 맞고 컸지만 문제 없이 잘 컸잖아요 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훈육과 체벌을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부모지만 왜 체벌이 아닌 제대로 된 훈육을 해야 하는지, 체벌을 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훈육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체벌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훈육과 체벌은 모두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방식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결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체벌의 목적은 아이가 공포를 느껴서 그 순간에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체벌의 유형을 보면 직접적인 체벌, 간접적인 체벌, 그리고 정신적인 체벌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벌은 손바닥이든 엉덩이든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때리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죠. 간접적인 체벌은 무릎을 꿇게 하거나 벌을 주는 것으로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체벌은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언어로 비난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겠죠. 체벌을 왜 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서요 라고 대부분이 답을 하셔요. 그런데 부모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건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해, 그래 잘했어, 그런 행동이 멋진 행동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 아이는 배울 수가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는 아이가 자기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좀 서툴고 또 한두 번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듯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옳고 그름이 판단이 서툰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적어도 부모라는 역할은 이 아이가 앞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행동을 수정해 가면서 조금씩 조절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결실이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부모가 행하는 것이 바로 훈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훈육과 체벌의 차이는 목적이나 방법에서도 확연히 다르지만 아이의 문제 행동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멈추게 하는 것, 공포스러워서 그 행동을 못하게 차단하는 그 결과값이라면 체벌이고요. 아이가 떼쓰는 행동을 당장에 눈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문제 행동이 수정되어 가도록 하는 결과값이라면 훈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훈육을 했을 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구나지만, 부모가 체벌을 했을 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무섭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더하면 나 진짜 큰일 날 것 같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다음부터 나를 때리지 않는 사람한테만 해야겠다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치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든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바로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나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생기는 건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라는 것이 맺어지죠.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40년, 50년, 그 이상 수십 년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고작 아이가 태어난 2년, 3년, 5년, 7년밖에 되지 않은 출발 지점에서 힘없는 나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때리고 상처를 준다면요, 분명히 그 후유증은 남을 것이고 흉터가 되어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물론 옛날에 가정교육으로 체벌이 가능한 시절이 있었죠. 이 영상을 보면 그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다들 커서 잘 살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그땐 그랬어 라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에 느꼈던 공포가 후유증으로 남은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트라우마가 되어 저는 절대로 아이한테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방송에서도 많은 상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이 가진 정서적인 문제는 결국 거슬러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을 되뇌어 보도록 하고 지금 남은 상처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내면에 깊이 박힌 문제들은 결국 개인마다 그 크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어려움으로 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요, 체벌을 당한 아이는 결국 화가 나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폭력성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겐 꼼짝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느낀 무력감을 결국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결국 후에 가정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치만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하기에는 이미 벌써 부모가 아이에게 했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위축된 아이들은 결국 사회 정서적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생에서도 편안하게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체벌을 하고 있는 많은 부모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연구들은 체벌이 장기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체벌에 대한 질문 외에도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3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재울 때나 밥을 먹일 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도깨비가 잡아간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겠죠? 라는 비슷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효과는 있고 또 당장 아이에게 눈에 보이는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죠. 아이가 느끼는 공포를 이용한 훈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발달은 그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 도깨비가 무서워지지 않을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자극적이고 더 공포를 주는 대상이 필요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더 자극적이고 더 공포를 주는 대상마저 무서워지지 않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때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같은 부모로 그리고 전문가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부모로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원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힘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원점에서부터 훈육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원래 말을 안 듣고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를 점차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이다. 언제부터? 제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두 돌 전후부터는 가르쳐야 하고요. 그 이전에도 돌이 지나면서는 지금은 먹는 시간이야, 지금은 자는 시간이야, 소리 지르면 안 돼, 울면 안 돼, 기다려,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꾸준히 가르쳐야 해요. 이 가르침은 한순간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를 가져오거나 습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그 시행착오를 겪고 또 겪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의 인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참 실천이 어려울 것을 알기에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생후 11개월쯤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을 담은 모습들을 서브 채널인 민주쌤 육아일기에 남겨두고 있어요. 영상의 제목 앞에 아이 개월수도 표시해뒀으니 우리 아이 개월수랑 비교해 가면서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훈육과 체벌의 차이를 명확하게 조금 인지하셨기를 바라면서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